아, 네. 안녕하세요, 건우님. 간략하게 멘토링 앞서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김건우라고 하고요. 네네. 한 4년 정도 전에 타 학원에서 클라이언트 개발 과정으로 C++를 사용해서 네. 다이렉트 다인이랑 언리얼 블루프린트 사용하면서 스크립트까지 뜯어보는 것까지는 해봤어요. 네네네. 근데 저한테는 지금 백엔드 쪽으로 원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혹시 사유도 알 수 있을까요? 백엔드로 이직하시려는 사유. 제가 원래 클라이언트 과정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했었는데, 네네. 근데 처음에는 재밌었다가 좀 네. 나중에 가니까 클라이언트 쪽은 좀 흥미를 많이 잃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 포트폴리오도 다 놓고 그냥 제가 좀 다른 직업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그때 사실 서버로 다시 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서버 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려고. 음, 저한테 주신 건 영상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우선 제가 아,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상만 보냈는데 혹시, 포트폴리오가라는 게 이게 자기소개서랑, 어, 네, 약간 PDF나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보통 만들죠. 네. 그걸 말씀드렸던 거는데 혹시 그것도 있으신가요? 그런 것까지는 안 했어요. 그때 네, 제가 개인 포폴로 게임 네, 만들었던 것만 그냥 보냈고, 네, 네. 자기소개서는 아마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이랑 그때랑은 또 다르다 보니까. 우선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저도 게임 개발자 출신이고 어, 어떻게 보면 잘 오셨네요. 저도 게임 개발을 하다가 백엔드 엔지니어로 이직한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이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개발자로? 아니요, 아니요. 클라이언트로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해서 아예 신입이에요. 배운 아, 것만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전공자도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네. 학원에서 몇 개월 정도 하셨나요? 학원에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배웠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 학원 이름도 알 수 있나요? SGA 아, 아카데미라고 서울게임 아카데미예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백엔드 엔지니어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공자가 아니시잖아요. 네, 음, 네, 전공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 우선 그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정리해 놓은 사이트에서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커리큘럼이라는 게 우선 가고 싶은 회사의 목표가 있으시면 좋거든요. 어, 가고 싶은 회사. 그러니까 백엔드 엔지니어로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신가요? 어, 일지망 가고 싶다고 한 곳은 네오플이고, 네, 네, 다른 곳은 그냥 제가 능력에 맞다면은 네. 그냥 맞춰서 가고 싶어요. 아, 근데 이거 네오플은 게임 회사인데 그 안에서 왜 백엔드 엔지니어로 네오플을 가고 싶으신가요? 음, 일단은 제가, 결국에는 게임 회사에서도 서버 프로그래머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네오플 관련된 게임, 네오플에서 개발한 게임에서 가장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고 싶다면은 네오플 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요. 우선 플랫폼 쪽으로는 네오플 안에서는 뽑긴 뽑는데 되게 적게 뽑아요. 네, 그거는 네, 들었어요. 네오플에서 자체 퍼블리싱하는 게임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던전 앤 파이터 PC죠. PC는 자체 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지금 넥슨 코리아가 본사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이제 중국이나 타겟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다 보니까 네오플에서 직접 만들어요. 음, 그치만 플랫폼은 본사가 훨씬 많거든요. 넥슨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네, 네, 그래서 네오플에 있는 게임이 넥슨 코리아에서도 퍼블리싱 되기 때문에 굳이 네오플까지 가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는 것보다는 넥슨 네. 코리아로 바로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드립니다. 아, 네, 네. 가고 싶다면은 그거지. 솔직히 다 아, 찔러봐가지고 그냥 네. 오라 하면은 바로 네. 가야죠, 어디든. 네.
우선 그 어디든 간다는 마인드가 안 좋습니다. 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 쌓아놓은 게 많아서 회사가 나를 불러야지. 우선 이 마인드부터를 좀 성장하는 개발자 마인드 이거 좀 제가 정리해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좀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커리큘럼 전에 이 마인드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포트폴리오가 있으시지만 백엔드 엔지니어로는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목표하는 회사 도메인을 정하셨는데 지금 이미 도메인과 회사는 정하셨네요. 넥슨 쪽이고 도메인은 게임 쪽 맞나요? 네. 네. 이 혹시 목표 회사를 왜 정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음, 포트폴리오에서 만들 때, 그러니까 네. 넥슨으로 간다고 하면은 넥슨에서 개발된 게임을 무작으로 한다던가 네네. 하는 게 그런 게 또 이점이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그 목표 회사에 대한 그 목표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좋으니까 일단은 PPT 자체에서도 그런 거를 자사를 어필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 3년 다니고 5년 다니고 인생을 끝낼 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머 인생을. 네. 그때 5년 후나 10년 후 미래를 보는 거죠. 이 도메인이 나랑 맞고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도메인 가지고 내가 계속 먹고 살 건데 그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괜찮은 걸 알아보고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험을 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취업되면 끝. 뭐 이렇게 지금 과외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개발 취직하고서도 이제 70년 우리가 평균 100세 시대인데 70년을 더 일을 해야 돼요. 70년 동안 만약에 내 동료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직을 하겠죠. 그럼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리소스가 들겠죠. 그럼 또 힘들겠죠.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왜 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마음가짐 제가 마인드가 이게 대면적 관임 말고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향하자. 네. 우선 이거 수업 시간 요 내용은 맨날 맨날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마인드가 이제 경력을 쌓으셔야 되는데 이게 네. 지금 신입이라는 기준에서 아무리 신입이어도 롱런하는 결국은 개발자시잖아요. 네. 신입이어도 개발자다. 개발자라는 게 그냥 군대에서 혹시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네, 뭐 군대에서 뭐 하라면 하라. 뭐 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특정 시간에 뭐 하라는 직업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시에 움직이는 좀 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직업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 일이 아니어도 내가 아는 지식이 있으면 팀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 내가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육을 내 직무가 아니어도 다른 직무를 들어가지고 좀 더 그 종합형 인재가 되는 거죠. 이런 능동적인 직업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야 이 개발자 직군으로도 롱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건우님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능동적인 직업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면적 관임 말고는 정말 수동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뽑은 말 좋고 아니 말고라는 게 듣기만 해도 수동적이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움의 자세를 배우셔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메타 인지라고 해서 내가 뭘 모르고 내가 지금 뭘 알고 내가 IT 지식 관련해서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네.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지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 학원을 다니셨어가지고 심플풀이라고 하시면 이제 객체 지향 코드도 아실 거고 클래스도 아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알고는 있긴 한데 지금 놓은 지 꽤 돼가지고 정확히는 4년 기... 전인가요, 근데? 좀 많이 네. 됐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효율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실제 커리큘럼 가지고 말을 해볼게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려면 자바 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런 식으로 자바랑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아셔야 돼요. 네. 죄송한데 그
네. 자바 스크립트는 웹이고 자바가 서버인가요?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언어고요. 네, 자바는 정적 컴파일러 언어입니다. 네, 네, 이런 질문 좋습니다. 네, 계속 해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네. 그래서 언어랑 프레임워크를 알아야 되는데 혹시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아시나요? 아, 어떻게 잘, 보면 이게 C++이고 이게 얼리얼인 거죠. 아,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C++, 얘가 얼리얼인 겁니다. 아, 그럼 우리는 C++를 왜 알아야 되고 얼리얼을 왜 알았어야 됐었죠? 예전에 게임 개발하실 때? C++이 컴퓨터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고, 언리얼은 그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엔진? 프로그램? 편하게 한다는 엔진. 이거를 좀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 뭘 편하게 하죠? 개발을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이 편하게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제외하고 말해 주세요. 생각이 안 나시면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네, 개발을 편하게 한다. 이 안은 어, 우선 카메라도 들어가자마자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 시점 네, 잡잖아요. 네, 네, 카메라 인칭도 잡아줄 수 있죠. 3인칭 그다음에 이게 2D 게임이냐 3D 게임이냐 따라서 네, 애니메이터 플러그인이 있어가지고 해당 본을 잡으면 뭐 프레임에 맞춰서 이거를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거냐 툴도 있죠. 그다음에 우선 빌드도 해줍니다. 빌드라는 거는 컴퓨터는 1형밖에 몰라요. 바이너리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짠 C++ 코드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빌드로 해서 바이너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도 만들어줍니다. 맞나요? 네, 에셋을 위해서 에셋 가지고 이제 실제 모델링을 했던 다른 사람이 모델링 했건 누가 했건 가져와서 우리는 임포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 이게 툴의 역할이죠. 네,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토콜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임포트 받아가지고 내가 서버 코드를 짜지 않아도 엔진에서 해줍니다. 이거 외에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저도 게임 개발 좀 연지 좀 돼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게임 개발 좀 논지 좀 돼가지고 연관된 거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로 말씀드릴게요. 네. 똑같아요. 컴퓨터 언어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알기 위한 언어인데 왜 C 언어가 아니고 C++이 아니고 자바일까요? 를 말씀드리려고요. 이건 배우시지 않으셨으니까. 어, 네. 네. 이 자바라는 건 객체 지향 언어예요. 객체 지향 언어. 객체 지향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까먹어가지고 네. 잘 모르. 네, 우선 그 전에 사전에 제스의 수업이 조금 약간 면접 같은 비스무리한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인 거를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제가 숙제를 오늘도 내어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그냥 주입식 교육이라 생각하시고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거를 공부하셨어요?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건우님이 아셔야 취업이 되는 거라서 네, 아시겠죠? 네. 네. 이 언어에 대해서는 그 끝나기 전에는 또 저랑 시간을 좀 조율해 보시죠. 네, 네. 객체지향 언어란 거는 예전에 C 언어는 절차지향이었어요. 절차지향이란 건 순서대로 내가 뭐 놀이동산 프로그램을 짠다고 했을 때 아침 10시에는 동물들이 일어나 12시에는 밥을 먹어 뭐 8시에는 동물원이 폐장해가지고 애들이 잠을 자게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짰다면 이제 객체지향 언어는 동물원 클래스 안에 이제 동물들을 추상화시켜 놓은 부모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걔네들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자식 클래스로 만들어서 걔네들 다양성을 이루면서 개발하는 느낌이거든요. 무슨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주세요. 왜 있어야 되냐? 이게 객체 지향적이라는 건 이제 코드가 확장적으로 짤 수 있고 중복이 적어지고 그리고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고 싶은 회사들은 다 큰 회사라기 때문에 한 팀의 프로젝트에 10명씩 이상씩 개발을 해요.
이런 거를 개체지향적으로 짜지 않으면 협업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프레임워크도 똑같습니다. 프레임워크 웹 개발도 이제 웹 백엔드라고 하죠. 개발을 편하게 하다. 개발을 편하게 하다. 이 편하게 하다는 말에 어떤 게 있냐면 웹 서버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객체들을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서 관리해준다. 그리고 음, 네, 의존성을 관리해줘요. 의존성이라는 게 이제 우리 애니메이터나 카메라 같이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많거든요. 웹에도 웹을 개발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아요. 얘들을 어, 임포트 받아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플러그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객체지향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부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다른 학원에 가거나 강의를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바로 적용하러 가거든요. 실습을. 네. 지금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저는 이런 실습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를 먼저 깊게 할 겁니다. 이런 공부란 게 뭐냐면 이런 객체 지향과 디자인 패턴,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어, 설계자가 의도해서 만들었는지 네,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이걸 왜 배워야 되냐? 사용법은 다 디폴트로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 특히 네카라쿠베나 사멘 이런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실습은 다 당연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별성을 위해서 이 프레임워크의 기본 동작 원리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이 과외 과정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가 이제 이론 공부를 마쳤어요. 그럼 이제 어,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을 뽑으려면 결과물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보통 토이 프로젝트라 해서 이게 라이브에서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직이나 취업 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 거죠. 뭐 웹 개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우님이 만들고 싶은 웹은 뭐 어떤 웹이 있나요? 물어본 겁니다. 제가 지금 아, 네. 어떤 거를 만들고 싶으세요? 웹에서 혹시 말씀하셨을까요? 네, 웹이요, 웹. 아까 웹으로 네오플 들어가서 게임에 연관된 걸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걸 만들고 싶은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음, 정확히 표현이 잘 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네. 그,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백엔드 쪽에서 그 서버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거였는데, 외부로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웹이 웹서버예요. 웹서버.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이트, 그 웹사이트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아니요. 어, 요, 우선 서버라는 게 저게 추상적인 네. 말이거든요. 네. 서버 안에 게임 서버, 웹 서버, 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또 무슨 서버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세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이 게임 서버도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이라는 말이 그냥 똑같아요. 통신을 하는데 단방향 통신인지
커넥션을 맺어서 양방향 통신을 할 건지, 게임 서버는 양방향 통신이고요. 얘는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방향 통신이에요. 혹시 요로 차이에 대해서 아시고 계셨었나요?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백엔드는 양방향도 하고 단방향도 다 해요. 근데 그냥 서버라고 할게요, 그럼. 서버로 뭘 만들고 싶으셨어요? 음, 만들고 싶다는 것보다는, 그 해당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그냥 만들어뒀든 아니면은 새 프로젝트를 참가했든, 그러니까 문제없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잘한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럼 찾아보셔야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 저 넥슨 계정 관리도 해요. 계정, 그다음에 네, 결제, 그리고 게임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뭐 상점 데이터, 그리고 마케팅 관련돼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백단의 서버들로 통신해가지고 다음 달 마케팅 비용과 실제 아웃풋,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추측도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안 쪽, 보안 프로그램이 있어요. 넥슨 게임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IP나 중국 해커들한테 계정을 이렇게 탈취당하면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보안을 프로그램을 따로 깝니다. 그리고요. 잠시만요. 제가 사이트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화폐를 만들어요, 넥슨은. 넥슨 캐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은행이죠. 넥슨 은행. 화폐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외부 피지사랑 카드를 연결하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실제 게임에 연관된 게임과 직접적인 얘는 좀 더 플랫폼 쪽이고 게임과 직접 연관된 백오피스 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서버에 어떤 게임 서버에 특정 유저를 얘는 지금 핵을 사용했으니 제재를 하겠다 또는 알고 보니까 핵이 아니었어. 다시 제재를 풀겠다. 그리고 뭐 편지로 아이템을 주겠다. 이런 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외부로 만듭니다. 어떤 음,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네.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지금 넥슨이 워낙 큰 회사기 때문에 이런 계정 빌링 상점 이렇게 하나의 서버 팀마다 10명이 넘는 개발자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간략하게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프로젝트를 그래서 왜 진행해야 되냐? 이런 팀에서 이제 건우님을 뽑으실 건데 서류를 보고 그 사람들한테 프로젝트를 보여줘야 우리 회사에서 우리 팀에 왔을 때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그 프로젝트로 또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 프로젝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코드 리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이 회사는 워낙 커서 10명씩 개발을 한다. 협업을 해야 돼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네, 그래서 코드를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건우는 팀이에요. 우리는 같이 지금 상점에 연관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건우님이 요 로직, A 로직, 저는 B 로직 그 코드를 하나의 프로젝트 때문에 머지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코드 리뷰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상위권자가 하위권자한테 이 코드 좀 잘못됐으니까 고쳐줘라는 내용이에요. 네, 네. 요 내용을 저랑 할 겁니다. 왜냐면 회사에서도 바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이론과 이제 실습을 했던 내용을 이론 플러스 실습했던 내용을 개발 블로그에 작성할 겁니다. 이걸 개발 블로그 왜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만으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다양한지는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블로그를 주기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제 걸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면 저는 그냥 IT 전반적인 지식들을 공부했던 걸 썼고요. 이 유즈드 마켓 서버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토이 프로젝트입니다. 저한테. 네, 네.
그래서 토이프루트를 가지고 이 사람은 아 진짜 이게 찐이구나.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어필을 하기 위한 개발 블록을 쓰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터브 쓰셔보셨죠? 옛날에. GitHub를 쓰긴 했는데 제대로는 사용 안 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러니까 이해, 뭔지 아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기터브를 쓸 겁니다. 왜 써야 되냐면 코드를 버전 관리를 할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로컬다가 하면은 저랑 협업하기에 불편하겠죠?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실습을 다 하고 그 실습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습이라는 건 토이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 건데 그래서 뭘 어떻게 만들 건데 아까 건우님이 게임과 직접된 연관되는 툴을 문제 없이 잘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이 툴을 개발했다고 치고 어떤 내용들을 더 알아야 되냐? 이 배포를 자동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빌드를 아까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가 알아듣기 쉽게 이 빌드한 결과물을 보통 젠킨스라는 툴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배포 자동화 툴인데 젠킨스를 통해서 빌드한 결과물을 버튼 클릭 하나로 실제 라이브 환경의 서버에 옮겨서 실행하는 단계까지가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젠킨스 툴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적용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저랑 진행하고 그 내용도 개발 블로그 포트폴리오에 다 적용시킬 겁니다. 혹시 이 배포 자동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젠킨스 툴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주단 한 번만 더 설명 네. 가능하실까요? 젠킨스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빌드를 하잖아요. 서버 네. 빌드를 오늘은 대략적인 목차만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뭐 네. 지금 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신 거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있다고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징기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따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시면. 네, 오늘은 이걸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목차를 네.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실제 자동화가 왜 필요하냐? 안 그러면 수동으로 계속 결과물을 마우스로 옮기고 서버한테 옮겼다가 실제 툴 받아가지고 다시 재실행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옮겼나? 옮긴 게 맞나?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버튼 하나로 다 자동화 시켜 놓으면 그 시간에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죠. 그래서 자동화 툴을 이용합니다. 네. 근데 그 툴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이 젠키스 툴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아, 아시면 돼요. 젠키스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름만 설명한 거예요. 네. 네. 이런 거죠.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있다더라. 람보르기니라는 게 있다던가. 제가 람보르기니를 설명했나요? 설명 안 했어요. 그냥 람보르기니 그냥 고유 명사만 말한 거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그런 거 말씀하신, 맞아요. 구글 클라우드가 혹시 뭔가요? 공유 저장소? 그 정도라고, 음, 그럼 구글 드라이브 아닌가요? 어, 네, 헷갈린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저장소는 드라이브고, 이 클라우드라는 게 뭐냐면, 원래 서버라는 게, 실제 서버실 같은 거 옛날에 학교나 군대에서 보셨나요? 서버실. 전산실만 맞아요. 잠깐, 전산실. 같은 말이에요. 네. 전산실. 네. 이 전산실이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 장비가 있고 네트워크 선이 있어야 실제 우리는 그 서버실 안에서 URL을 타고 서버한테 요청해서 응답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서버실을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1인 게임 개발자도 많거든요, 요즘에. 이 사람들이 서버실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그쵸, 절대까지는 아닌데 많이 네. 힘들 것 같아요.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에서 탈락한 거죠. 왜냐면 비용이 너무 가성비가 안 좋은 거죠. 내가 지금 개발한 것만 간단하게 올리면 되는데 서버실을 구축해야 돼? 서버실 구축하는 거 자체가 서버를 막 100대씩 사야 되고 네트워크 장비해야 되고 공간 임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클라우드입니다.
이 아, 클라우드는 서버실이 그냥 서버가 많은 모양인데 좀 하늘에 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구름. 그래서 클라우드인데 쉽게 말해서 어, 팡, 그러니까 완전 대기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IT 회사들 있잖아요.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이 임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가 원하는 만큼만 사용하면 종량제 봉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할 때만 사잖아요. 종량제 봉투는 네, 너가 서버를 원할 때만 임대해 줄게. 그 쓴 비용만 나한테 전달 줘의 개념이에요. 이 클라우드 기술이. 그래서 IDC를 자기들끼리 이런 미국 회사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또는 좀 큰 기업에서도 이제 이용을 하겠죠. 야, 내가 지금 너네랑 계약 맺어가지고 어, 특정 시간에 내가 이 서버 사용할 테니까 그 사용할 만큼만 지불하게 너가 서버 좀 빌려줘의 개념이에요. 이 클라우드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 공유 저장소가 공유 서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공유 서버. 공유 서버는 되게 말을 하다 마는 느낌이고 클라우드 안에는 서버 컴퓨팅 자원 제공 어, 이 너무 많아서 잠시만요. 제가 좀 틀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통 아마존 걸 쓰는데 서비스 종류. 진짜 아마존에 들어가야 되나? 네, 우선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다 말하기 좀 많고요. 얘가 이제 서버 컴퓨팅을 제공해주는 용어예요. EC2. 그 다음에 컴퓨팅을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확장. 이런 거죠. 내가 동접이 지금 10만 명인데 서버가 한 대당 10만 명까지밖에 수용을 못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벤트를 해가지고 100만 명이 됐어요. 근데 그 서버가 한 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10대로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어, 람다라는 거는 이제 실제 우리 이 서버레스라는 게 여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서버의 메모리를 신경 쓰지 않고 코드만 줘도 AWS 알아서 실행시켜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이 람다는. 이거 지금은 이해 안 되시기 당연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얘는 로고를 찍는 거예요. 우리가 이슈가 발생하면 그 로고를 바탕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텐데 로고를 어떻게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전송시켜서 우리는 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백엔드 엔지니어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엄청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빡세네요. 네. 우선 이런 게 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목차예요. 네. 지금 3개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서버 코드 개발을 해서 근데 그 개발한 내용이 성능을 알아야 돼요. 성능. 우리가 차의 성능을 어떻게 알죠? 보통 설명이 나와 있거나 직접 봐가지고 알 수 네. 차는 보통 있던가요? 마력이라고 해서 그 차가 몇 마리의 말을 끄냐라고 알 수 있죠. 네, 맞나요? 네. 네. 우리도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어떻게 테스트하냐? 1초당 요청 패킷이라고 해요. 그 클라이언트에서 이 내용 아시겠네요. 클라이언트 개발하셨으니까. 네. 초당 몇 개의 패킷을 처리하냐? 얘는 몇 마리의 말을 끄냐? 이게 성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짠 코드를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능으로 원하시는 회사들은 다 트래픽이 많은 회사예요. 지금 넥슨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500억씩 버는 회사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성능을 만족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많은 유저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툴을 가지고 성능 테스트 툴도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성능 테스트 툴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성능 테스트한다. 성능을 진행하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성능이 얼마나 나왔는데 안 나왔으면 이제 그 병목 지점을 튜닝을 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성능이 더 좋게 만들 거예요. 튜닝을 한다. 요 정도만 우선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고를 찍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슈가 생겨요. 항상 서버에서 이슈. 아까 이슈가 없기 잘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나요?
그게 네, 이제 이 부분이에요. 모니터링을 잘해서 이슈 없게 잘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로깅을 잘 짜야 되고요. 예외 처리를 잘해야 되고 이제 안전한 아키텍처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이 안전한 아키텍처라는 게 되게 또 애매한 말인데요. 이런 거죠. 복제 서버를 만들어서 메인 서버, 마스터 서버가 죽었을 때 이슈가 생겨서 죽었을 때 복제 서버가 마스터로 다시 승강해서 유저는 이슈 없이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군대에서 사수 부사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수가 잠깐 있으면 부사수가 잠깐 대신하잖아요. 네. 이 부사수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안전한 아키텍처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마스 서버랑 복제 서버 서로 데이터가 다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오, 때. 좋은 질문입니다. 네. 데이터 정합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DB를 한 대에 다른 데다 두죠. DB에 대해서 아시나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밖에 몰라요. 네. 그냥 정보의 집합. 그러니까 이 서버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는 것 뿐이지 데이터는 DB에서 정합성을 관리합니다. 아, 그래서 정합성이 깨질 일이 없습니다. 음, 정합성을 깨진다 하더라도 롤백을 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해서 유저는 잠시 뭐 이런 메시지 보셨을 거예요. 게임하다 보면 서버가 바빠서 뭐 다시 잠시 후에 요청해 주세요. 이런 거 보셨죠? 네.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외를 발생시켜서 서버가 지금 데이터 정합성이 불일치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질문 너무 좋습니다. 계속 해주실래요, 건우님? 생기시면? 네. 가상화 기술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되게 많아요. 이런 거를 다 해야만 지금 원하시는 회사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사실 신입 기준으로 진짜 가기 힘든데 심지어 저도 못 갔어요. 저도 지금 세 번째로 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어찌됐건 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뭘 필요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개발하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다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좀 지루하더라도 다 들어주세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가상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상화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어, 가상화 기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제가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예요. 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강남 빌딩이 있어요. 강남역 뭐 11번 출구에 바로 앞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 빌딩을 가지고 공간 임대 사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는 커피 장사가 잘 되니까 커피 가게를 할 거고 점심 시간에는 어, 당연히 사람들이 점심을 먹을 거니까 뭐 초밥집을 할게요. 저녁 시간에도 초밥집을 할 건데 이제 밤 시간에는 이제 이런 커피나 초밥집들은 장사가 잘 안 되죠. 맞나요? 네. 네. 그래서 밤 시간대는 갑자기 클럽으로 이 공간을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간 임대 사업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가상화 기술은. 뭘 가지고? 서버를 가지고. 한 대의 서버로 필요시에 따라서 OS를 윈도우로 놔둔다든지, 리눅스로 놔둔다든지, 우분투로 놔둔다든지.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하나로 지금 저희 빌딩 한 대로 말한 거예요. 빌딩 한 대. 강남 빌딩 한 대. 공간 임대 사업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빌딩 안에 엄청 많잖아요. 네. 내용들이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의 서버로 윈도우랑 리눅스랑 우분투랑 필요시에 따라서 계속 OS를 분리시켜서 관리할 게 개념이에요. 가상화는. 설명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좀,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제가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한지를 지금 감이 안 와서 사실 이거 듣고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은 목차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가 어떤 건지만 대략적으로 간략적으로만 알면 아시면 돼요. 아, 가상화 기술이 어떤 건지는 이해했는데, 실제로 그 가상화를 사용할 때, 윈도우, 리눅스, 우분투 이렇게 세 개 이렇게만 나누는 건지 아니면은, 어, 저는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들으면서 그 게임 만약에 어느 서버 그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이고 어느 서버는 막 10,000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서버가 한 대 한 대인데 부족하면은 막 뜯어가지고 뺏어가고 막 그런 거라고, 그런 거 아닐까 생각 좀 했었어요. 아, 서버가 합쳐지고 늘어나고는 가상화 기술이랑은 그게 아니, 연관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답변을 드리면. 네, 네. 우선은 이렇게 그냥 공간 임대 사업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한 대로 서버에 있는 좀 더 설명드리면 CPU랑 램이랑 뭐 디스크들을 가지고 여러 서버대처럼 만들어 놓는다. 한 대 서버로 여러 서버. 뭐 윈도우에는 게임 서버, 리눅스에는 아까 말한 게임에 연관된 툴 서버, 우분투에는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렇게 놔둔다. 이런 디스크 개념이죠. 분할 같은 거예요? 음, 하드디스크 분할처럼. 하드디스크 분할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긴 한데, 네,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걸 이해했었으면 과외를 안 받아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지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 내용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언어에 대해서 하시려면 숙제를 이제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왜 공부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왜 진행해야 되는지 다 이해를 간략하게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숙제는 책을 구매하셔서 이론책이에요, 이론책. 네. 후 이제 이론을 한 달 좀 넘게. 아,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원하시나요? 그 수업 횟수를? 일단은 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좀 보통 2회 정도로 추천드려요, 2회. 일주일에. 주의해요. 네, 왜냐면 이게 일주일에 1회 정도 하면은 너무 텀이 길어져가지고 수강생도 루즈해지고 저도 진도 체크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네, 그래서 2회 정도 괜찮으신가요, 혹시? 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가능한 시간대 먼저 말씀드리면 그거 조율을 하고 나서 제가 숙제 내어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딱히 직업이 없다 보니까 그 네, 시간 일정 이런 거 맞출 수 있는데, 네. 근데, 어, 그래도 저도 이제 좀 고정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살짝은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자취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시간대만 좀 그 선생님 편하신 데는 하시면 되는데 요일만 좀, 고정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저도 고정이 좋습니다. 저도. 네. 어, 그러면, 어,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다른 수업도 있어가지고, 잠깐 스케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권호님이 안 되시는 요일은 없으신 거죠, 그럼? 네, 아직은 없어요. 음, 그러면 목요일 저녁 10시, 토요일 오전 10시 이렇게 어떠신가요? 목요일 저녁이요? 너무 늦나요, 이거는? 제가 사실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아, 어, 네네. 조금 저녁에 원하고, 주말에는 오전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 시간은 괜찮은데, 요일이 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요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조율해 볼게요. 근데 이게 그 회차로 늘어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 어느 회차는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뭐 이틀 되고 어느 회차는 5일 되고 그러면은 좀 그 차이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회차마다 서로? 아니면 그게 아니라 막 회차에 따라서 뭐 이틀 동안 뭐 과제 어느 정도 딱 조절만 해줄 수 있으면 아, 상관없어요. 제 과외 조절은 당연히 해드리죠. 제가 딱 아, 1시간 단위로 보통 말을 한 거였습니다. 네. 여기서 저녁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1시. 얘들 그 11시. 시간이 아니라 네네.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에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토요일까지 제가 그래가지고 목요일로 한 거거든요. 네. 좀 짧긴 하네요. 음, 그러면, 음, 네, 목요일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실 다른 수업이 이게 겹쳐가지고, 이게 네. 월요일도 있는데, 월요일로 해버리면 더 짧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근데 상관없었다고 하셨죠.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니까. 음, 네. 제가 요렇게가 지금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제 그 로직상. 네. 여기 좀, 바꾸고 싶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그게 살짝 걱정이라서요. 그러니까 자 계속 말했던 게 목요일에 배우고 토요일까지 뭐 그거를 다시 복습하고 거기에서 토요일까지 배울 음, 걸 준비해봤자 이틀이잖아요. 근데 음, 토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네, 해서는 거기에서 음, 또 네, 배우고 또 하는데 또 그거는 음. 5일 있죠. 근데 그게 회차가 그 서로 아니면, 좀 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일주일치를 쭉 공부하셔서 2시간씩 공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어 그렇 이론은 그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 목요일 목요일 오후 10시랑 토요일 오전 10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10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주는 그럼 목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 이제 숙제 내려드릴게요. 네. 네, 숙제가 뭐냐면, 잠시만요. 아, 그리고 그 궁금한 점은 언제든 그 플로우 통해가지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공부하시다가.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오랜만에 수업을 해가지고, 커리큘럼에, 네, 여기 있네요. 우선 이 책들을 구매해 주셔야 돼요. 다가 아니고요. 우선 4번까지. 우선, 4번까지요? 네, 해당되는 내용만 우선, 오늘은 요걸로, 네, 이 책을 구매한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이에요. 이 언어랑 프레임워크. 언어랑 프레임워크를 왜 알아야 되는지 제가 이해시켜드렸죠. 아까 전 수업 시간에. 네. 1번부터 4번을 구매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언어에 대해서만 우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언어 자바이신 1권에 얘가 지금 1, 2권이에요. 네. 네, 목차를 잠깐 틀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C++를 하셨어가지고 제가 이게 완전 신입이라 그러니까 완전 비전공자라고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아직. 어, 그냥 완전 처음 배우는 거라고 딱 그냥 생각해 완전 주시면. 그냥 완전 비전공자라 생각하고 내어드리면 되나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는 네, 게. 네, 알겠습니다. 그냥 다음 시간까지는 어 저희가 목요일이니까 시간이 좀 있어요. 네. 주말, 토, 일, 월, 화, 수 5일이 있으니까 자바이신 1권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게 전체 18장인데 네. 절반 정도 읽어보세요. 9장까지 읽어보세요. 1장부터 9장까지. 근데 이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숙제가. 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읽은 내용이요. 읽은 내용을 네. 어, 초등학생이나 할머니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이해를 해오셔야 돼요.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언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설명드렸죠. 네. 여기서 이런 거죠. 예시로 하나로, 객체가 뭔가요? 객체를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머니가 객체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IT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자, 객체를 그냥 예시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객체는 클래스 변수로 자바 JVM 환경 안에서 힙 메모리에 올리는 상태입니다. 이게 객체예요. 자, 그러면 할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되겠죠? 클래스는 뭐고 JVM 뭐고 힙이 뭐냐? 클래스 설명 쭉쭉쭉 하고 JVM 설명 쭉쭉쭉 하고 힙 쭉쭉쭉 설명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클래스는 할머니, 클래스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키워드입니다. 어떤 키워드냐면 객체 지향적으로 어, 코드를 짜기 위한 변수와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JVM은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환경입니다. 힙은 메모리 안에서 동적으로 생성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음,
어,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게 팁이에요.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절대. 네, 제가 왜 그냥 읽지 않고 설명해야 되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실습은 누구나 해요. 근데 우리는 넥슨이나 이렇게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설명할 수 있냐 없냐에서 다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1번 숙제고요. 2번 숙제는 어, 아까 게임 개발 포폴이 있으셨어요. 네. 제가 이 수업 끝나고 포트폴리오 폼을 드릴 테니까 이 폼에 맞춰서 게임 개발했던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 건우님이 가진 최대한 IT 지식들을 그래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경력이 있으신 거예요. 6개월이라도 현업에 일은 아니지만 IT 연관된 일을 했던 거잖아요. 듣고 계신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포트폴리오 폼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게임 개발했던 내용을 생각이 안 나더라도 생각을 강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이 두 가지가 숙제입니다. 음, 네, 오늘 수업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남은 시간은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다거나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괜찮아요. 뭐든 질문해 주세요. 지금 현재 네. 질문. 네.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C++ 그 서버 언어도 여러 개 쓰는 걸로 들었는데 막 넥슨 보니까 C샵 막 우대 그리고 뭐 C++ 우대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근데 자바를 지금 그러니까 제가 40회차 동안 자바만 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할 시간이나 그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바만 할 것 같은데 혹시 자바가 그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아니 뭐라 해야 네. 되지? 네. 자바를 쓰는 회사가 맞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메카라쿠베라고 들어보셨나요? 메카라쿠베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배달의 민족 다 아, 들어보셨죠? 네. 메카라쿠베라고 합니다, 보통. 네.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 기준이에요. 한국 기준에서 채용 공고문이 가장 많은 언어가 자바입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여러 개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 맞아요. 저도 지금 5개 쓰고 있어요. 제가 뭐 어, 쓰고 있냐면 자바, C++, C샵, 고, 파이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 지금 회사에서. 어, 근데 제가 이 회사 들어올 때는 자바로만 봤어요, 면접을. 그러니까 이 여러 개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는 도구예요. 언어는 그냥 수단일 뿐이지 너가 이거 몰라? 그럼 너 취업 안 돼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라도 제대로 쓴 사람이면 나머지는 그냥 와서 배워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도 그 맨 처음에 네, 취업하셨을 때 네. 그때는 하나만 하셨던 걸까요? 제 이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C++ 게임 개발자 엘소도라는 게임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 네. 회사로는 아키에이지라는 게임에 이제 웹 쪽으로 가서 C샵으로 배웠었고요. 이 C샵으로 맨 처음에는 이직을 하려다가 아무리 봐도 공부문이 자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를 공부했어요, 저는. 자바를 어, 공부해가지고 한 11개월 공부해서 소위 말하는 네카라쿠베에 다 면접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바 개발자인데 제가 자바를 하려는 이유는 지금 원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큰 회사인데 큰 회사들이 자바가 공부문이 많습니다. 특히 백단에서는요.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고 제가 건우님 입장이어도 이거 불안한데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치만 여러 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쓴 사람이에요. 하나라도 이게 팁입니다. 아까 이런 네. 팁인 거죠. 여기서 왜 설명을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거 똑같아요. 네. 이제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중요한 것들은.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좋네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 저희 이쪽 같은 경우에 코딩 테스트 하잖아요. 서류 네, 합격하면은 네. 그 코딩 테스트 할 때 프로그래머스 같은 거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그 코딩 테스트 무난하게 합격할까요? 중급 세 문제 2시간 안에 푸시면 됩니다. 중급 세 문제 2시간 안에요? 네. 어,
그리고 코딩 테스트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안 보는 회사도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도 좋은 회사 합격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적도 있었고요. 어, 그렇지만 진짜 가고 싶은 회사 본다 하면은 다 이게 준비 완료된 상태에서 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해야지 이거부터 준비하다 보면 지칩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코딩 테스트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결국엔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긴 하지 않나요? 당연히 알아야죠. 이 네, 자바 언어 안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40회차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취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능력까지는 음, 올려야. 어, 네. 40회차라는 거는 저희가 일주일에 2회씩 했을 때 네, 20주네요. 네, 140일. 5개월 좀 안, 4개월 좀 넘네요. 네, 어, 우선 이게 건우님의 그 역량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근데 보통 제 학생들 평균적으로 했을 때, 이론 1개월에서 2개월, 네, 실습 1개월에서 많으면 3개월도 넘어갑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건우님이 진짜 막 나는 밥만 먹고 진짜 제대로 한다고 하시면 다 1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개발 블로그, 포트폴리오 정리, 포트폴리오 정리, 이제 모의 면접, 모의 기술 면접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라는 게 원하시는 회사 취업될 때까지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면은 이거를 다 2개월 안에 솔직히 그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비전공자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2개월, 2개월,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요거는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이게 4개월이 아니라 5개월이잖아요. 네. 이거 2개월, 2개월 나머지 한 2주짜리를 이렇게 하셔서 가지고 최대한 퍼포먼스를 저한테 다 빼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이거는 진짜 죽어라 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진짜로. 네. 네. 좀 그럼, 현실적인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그 다른 학생분들, 저랑 비슷하게 비전공자 학생분들 중에서는 네. 혹시 선생님이 가르친 분들 중에서 그 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렸을까요? 음, 비전공자 관련해서는, 우선, 제가 비전공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비전공자 많지는 않은데, 11개월 정도 해서 4,500인가? 4,500 정도의 초봉 가신 분이 계시고요. 네, 음, 이게 좀 비전공자가 애매한 게, 또 다른 곳에서 또 일을 하다가 온 비전공자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3개월 안에 이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음, 근데 이게 신입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중간에 약간 매개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 학생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3개월 일한 사람은 첫 회사에서 1년 정도 다니다가 자기가 이미 다 폭발도 있었어요, 사실은. 폭발도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지 물어봐가지고 3개월 안에 아마 연봉이 800 정도 더 넘게 이게 이직하신 것 같아요, 상승해서.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저는 경력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경력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 부족하냐 또는 개발 블록 부족하냐. 그렇지만 그분들도 이 이론이 없으면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 방식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전공자냐 전공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론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전공자라고 나는 못한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도 저는 비전공자가 아니긴 하지만 저도 사실 처음에는 되게 안 좋은 회사 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엉덩이로 진짜 11개월 정도 하니까 정말 다 합격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네,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인 답변을 해드렸어요. 음, 네. 경험 기반으로. 네. 네, 우선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더 물어보시고 마칠까요? 네. 그러면은 이론 겸 해가지고 저거 자바의 신 읽으면서 따로 더 할, 음, 질문은 계속 하셔도 돼요. 그 플로우 통해 가지고 저한테 실시간으로 네. 궁금할 때마다 질문해 주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네. 다음 주 전까지 자바의 신 1장에서 9장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서 뭐라 해야 되지? 그 좀 유용한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 설명이 더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막 구글에 검색하고 아, 그러잖아요. 네. 예, 그렇게 막 쉽게 정리해 준 곳, 그런 곳 혹시 알려줄 수 GPT한테 있으실까요? 물어보세요, GPT한테. GPT한테 자바 배우고 있는데, 하나 해볼까요? 자, 챗 GPT 사용해보셨나요? 아니요, GPT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어요. 이번에 사용하세요. 저 맨날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네. 자바 언어에서 객체 아까 제가 설명 원했죠? 객체는, 소프트웨어에서의 이제 표현한 용어래요. 실제 존재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행위를 가지고 있고, 식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생성할 때 이런 단계를 따른대요. 실제 예시 코드가 있고요. 이게 지금 제 무료 버전이라서 잘리는 건데, 여기서 컨티뉴를 누르시면 계속 이어서 말해줍니다. 예시 코드로 쭉쭉쭉 짜가지고, 이 예시 코드는 딱 봐도 자동차 관련된 클래스네요. 이 자동차의 이름을 정해주고, 브랜드 정한 거를 실행시키고, 엑셀 값을 정해주고, 브레이크도 밝게 해주고, 그래서 카 클래스를 정의하고 메인 클래스에서 자동차를 생성한 거를 실행하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 기체 지향적으로 짜면은 장점은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고, 유지 보수할 때 편하고, 확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끝난 거예요. 어떠신가요? 아, 네. 네, GPT에게 물어보기. 근데 만약에 GPT한테도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아시겠죠? 아, 네. 간단한 건데, 네. 깃허브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나요? 회사에서? 깃허브는 필수죠. 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무조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깃허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이건 나중에 저랑 할 거예요. 이건 지금 네, 이론에 먼저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내온 숙제만 잘 해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권우님 저 잘 부탁드리고, 네,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제가 그리고 지금 강사 경력이 좀 돼서 내용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저를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어,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거 숙제해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다 전달 드릴게요. 아, 네. 제가 따로 써놨어요. 어디에요? 플로우예요? 저 에버노트에 따로 써가지고, 아, 이 내용을 다요? 어, 그것도 있고, 선생님 써주신 거 그대로 쓴 것도 있긴 한데, 그냥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그냥 거의 비슷해요. 이거를 왜 드려야 되냐면 저도 네. 확인해야 돼요. 내가 뭘 줬었는지 다음 주 되면 모르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그치만 그, 숙제는 아셔야 돼요. 숙제는 아셔야 네. 됩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고생 일단은, 많으셨고, 네네네. 네, 자바의 신만 일단은 사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요거 네 권 다 사주셔야 돼요. 한 번에요? 네, 아, 네. 네. 이게 좀 가격이 좀 나가는데 요 네, 4번은 좀 팁을 드리면 그 알라딘에서 중고로 사셔도 돼요. 네, 요게 한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어, 근데 중고로 사면 한 3만 원? 됐던 것 같아요.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네. 한 절반 값에 살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아, 목요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10시가 아니라 10시 한 10분쯤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 10분? 목요일만? 네. 10시 네. 10분. 네. 감사합니다, 권우님.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